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똑똑한 아이들 정말 잘 키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시다. 저도 많이 도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똑똑하고 우수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워야죠. 잘 키워서 정말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글로벌하게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님들의 책임임과 동시에 또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우리 채널은 늘 그런 아이들을 지원하고 그런 아이들이 정말 능력 발휘를 100%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채널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도 했고요. 그런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채널에 오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셔서 정말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상위 1% 언어 영재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능력을 보일까 합니다. 언어 영재입니다. 언어 영재. 우리 항상 영재 그러면 과학 영재, 수학 영재 이런 얘기만 하는데요. 요즘은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능력입니다. 옛날에는요, 언어 그러면 뭐 그냥 소설가가 된다거나 시인이 된다거나 뭐 무슨 그런 작가가 되는 것만 생각하셨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요, 모든 중요한 시험들에 이 언어 추론, 이런 언어 능력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로스쿨에 들어가는 시험이 법학 적성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보통 LEET, 리트 시험이라고 그래요. 리트 시험은 뭐, 언어가 중요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요즘은요, 여러분들 의학전문대학원이라든지 치의학대학원 들어갈 때도 사실은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시험이 뭐 옛날에는 MET, 미트 시험이라고 그랬고요. DIT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합쳐가지고요. MDIT 시험이라고 그래요. MDEET 시험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의치의학 들어가는데요. 의치의학 교육입문검사라고 그래요. 의치의학 교육입문검사. 이 시험에도 보면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언어 능력이 나와요. 왜? 의사는 언어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많은 언어적 개념이 있는데 이 언어적 개념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어 능력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언어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공통적으로 어떤 능력을 보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 가지로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입니다. 첫째는 언어 개념 형성이 대단히 빠르다는 겁니다. 개념 형성. 개념 형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개념 형성.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개념을 만드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틀입니다. 개념을 만들어야 돼요. 이 개념이 잘 형성이 돼야 우리는 언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또 글도 쓰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어떤 글을 읽기도 하고 이해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언어 개념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많은 것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카테고리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축이라 그러면 가축 밑에 뭐가 있나요? 소도 있고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가축이라는 그런 것. 가축이라는 것은 바로 개념입니다. 즉 그런 동물들을 묶어 놓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거 말고도요, 과일이라는 그런 개념 있잖아요. 과일. 과일 속에는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딸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먹는 그런 과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이 잘 형성이 돼야 위아래 관계를 잘 아는 겁니다. 위에 있는 개념이 뭐고 그 안에 뭐가 범주로 들어있느냐. 그래서 이 범주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다에 있는 그런 물고기, 그 다음에 강에 있는 물고기, 그런 식으로 그것도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범주화하는 것이죠. 바다에 있는 물고기하고요, 이렇게 강에 있는 물고기는 조금 다르죠. 민물고기. 물론 뭐 바다와 민물을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새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마찬가지. 이렇게 개념 형성. 이거는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동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의 물체의 특징을 뽑아서 그 특징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도 우리가 뭐 황색인종도 있고요, 백인도 있고요, 그렇게 분류하잖아요. 황색인종, 백인 이렇게 분류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종들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분류를 잘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르게 형성되는 아이들,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그 아이들이 이런 분류 개념을 잘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바로 언어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이 분류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도 명확하게, 글을 쓸 때도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둘째는요, 언어 추론 능력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언어 추론 능력. 언어 추론,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도형 추론도 있을 수 있고, 수 추론, 수추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어와 가지고,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추론하는 능력, 이 언어 추론 능력이요, 요즘에는요, 아까 제가 조금 설명드렸지만, 치의학, 그러니까 치의학 교육 그런 인문 검사, 거기 그냥 의전에 들어간다거나 치의에 들어간다거나 그럴 때 시험에 보면요, 바로 언어 추론 검사가 있어요. 언어 추론 능력 테스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 언어 추론은 특히 상하 관계뿐만 아니라 전체와 부분,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의 관계 이런 거를 잘 안다든지, 주종, 그러니까 아주 메인이 되는 것, 주가 되는 것과 거기에 딸려 있는 것, 이렇게 주종의 관계라든지 전체와 부분의 관계라든지 상하의 관계,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관계 파악을 잘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추론에는 크게는 내용 추론과 구조 추론이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용 추론이라는 우리가 스토리를 우리가 잘 빨리 추론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또 책을 읽거나 그러면은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어요. 권선징악이라는 게 뭐냐면 착한 일들은 이렇게 권장하고 그 다음에 나쁜 행동 그런 거는 벌을 주는 거, 이런 걸 권선징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옛날 소설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착하게 살면 나중에 가면 아주 좋은 일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하고 살면은 아주 나쁜 그런 쪽으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빠지게 된다.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죠.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런 스토리가 이제 딱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소설책을 쭉 읽게 되면은 미리 그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쭉 파악을 해. 그럼 뒤에 가면 뭐가 나오겠구나.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뻔한 스토리로 만들면 어린아이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어른들은 재미없어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리 다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그런 걸 미리 추론한다 그러면 굉장히 똑똑한 것이죠. 그 내용의 흐름을 미리 파악을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실을 근거로 해서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추측하는 것을 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가 나오면 그 스토리에 근거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이다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 추론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텍스트의 구조, 어떤 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틀에 가지고 여러분들 틀 속에는요, 인과적인 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틀이 딱 있어요. 여러분들 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승전결이라는 말도 써요. 기승전결. 우리가 소설이라든지 어떤 논설문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 기승, 그러니까 시작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쭉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결론에 이르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구조.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기승 전까지 나왔으면 결이 나오겠구나 하는 거, 끝나는 결론이 나오겠구나 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죠. 이런 것이 도형이라든지 수에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추론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추론 능력인데, 이런 것이 바로 높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대단히 우수한 아이들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아주 기본적인 어휘 지식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어휘가 풍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의 대학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보면요, 영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영어 테스트에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물어보는 사례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하는 리트 시험에 보면은 어휘 테스트가 있어요.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이들 그래서 이 어휘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력이 일단 좋아야 돼요.
한번 가르쳐주면 그걸 오래 기억해. 이런 걸 정보 제인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정보를 잘 제인할 수 있는 거,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어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전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주로 사전적인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어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상위 1% 영재들, 언어 영재들은 어떤 능력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에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떤 능력이냐? 첫째는요, 언어의 개념 형성이 대단히 빠르다. 언어의 개념 형성이 빠르고요. 둘째는 언어 추론 능력이 대단히 높다 하는 것이고, 셋째는 어휘 지식이 풍부하다. 그리고 또 정확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보면은 언어 능력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가볍게 생각하는, 영어 교육 좋습니다. 영어 교육만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모국어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모국어 교육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시켜야 나중에 의과대학에 갈 때도 시험을 쳐야 됩니다. 바로 언어 추론 같은 거를 쳐야 돼요. 그래서 언어 추론 능력이 높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